우리는 왜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더 자주 다투고 더 쉽게 상처받을까요? 친밀해질수록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과 피로가 늘어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까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아주 독특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워질 때 생기는 갈등과 상처를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서로 마음의 거리를 두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까워져야 할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균형을 찾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철저한 비관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충돌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죠.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친밀하게 지내려 해도 결국 갈등과 상처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인간관계란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로워지는 모순적 상황이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이 모순을 설명하는 가장 상징적인 은유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아프고 너무 멀면 추워집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절한 거리, 즉 균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친밀함이나 완전한 고립 모두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개인 공간과 심리적 거리입니다.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가 있는데 이것이 침해되면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불쾌감을 느끼는 것, 혹은 연인이라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모두 개인 공간과 심리적 거리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심리학에서는 자율성과 친밀감이라는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율성이 지나치면 고립을 느끼고 친밀감이 지나치면 억압을 느끼게 되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거리 역시 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철학과 심리학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완전한 합일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와 안전을 존중하는 적절한 거리 유지 위에서만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연인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서로 모든 걸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숨막힘을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의 휴식 시간, 취미, 친구 관계까지 침범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거리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이 균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은 곧 지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본능적으로 가깝지만 자식이 성장할수록 독립과 자율성을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너무 무관심하면 자식은 버려진 느낌을 받죠. 결국 가족 관계에서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흔합니다. 상사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직원은 숨이 막히고 반대로 너무 방임하면 팀워크가 무너집니다. 동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친밀감은 협력을 촉진하지만 과도한 사생활 개입은 오히려 불편함을 낳습니다.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좋은 친구일수록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친구 사이에도 침묵과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하지 않아야 할 영역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거리 두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가 벽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거리 두기는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적절한 거리를 만들고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라.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원하는지, 어느 순간 부담을 느끼는지를 아는 것이죠. 이를 모르고 상대방에게만 맞추다 보면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나의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곧 건강한 거리 두기의 시작입니다. 둘째, 경계를 존중하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영역까지 들어가려는 순간
관계는 손상됩니다. 연인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친구라도 말하지 않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신뢰를 쌓는 핵심입니다. 셋째, 대화를 통해 조율하라. 거리 두기는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거리를 두면 나를 싫어하나? 라는 불안이 생기죠. 이를 피하려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여전히 너를 소중히 생각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넷째, 균형을 유지하라. 한쪽으로 치우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지나친 거리 두기는 단절을, 지나친 밀착은 피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적인 균형 유지입니다. 때로는 다가가고 때로는 물러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율성과 친밀감을 동시에 키워라.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기대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율성과 친밀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자라날 때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은 멀어짐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철학적 통찰이 우리 삶에 어떤 감동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비관적으로 보았지만 그가 남긴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의 욕망, 성격, 습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오히려 지금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SNS와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너무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속 알림 하나만으로 우리는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의 일상까지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 짧은 댓글 하나로도 관계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가짜 친밀감은 종종 진짜 상처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댓글 하나, 무심한 반응 하나가 우리를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시의 현대적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진 듯 보이지만 실은 깊지 않은 관계, 바로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너무 많은 연결은 결국 마음의 피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적절한 거리 두기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심리학적 시각 경계선의 필요성.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경계선 바운더리입니다. 경계선이란 상대방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나는 상대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상대는 나의 삶을 침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아무 때나 연락해도 항상 받아주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부탁과 관심을 거절한다면 인간관계는 끊어집니다. 중요한 건 울타리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고 닫는 선택권을 스스로 가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리 두기 역시 이런 심리적 경계선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현대인의 인간관계 피로. 많은 현대인들이 관계 피로를 호소합니다. 너무 많은 모임, 너무 많은 카톡방, 너무 많은 인간관계. 가까워질수록 기대치가 커지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계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지칠 때까지 상대를 받아주면 결국 그 관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 두기는 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비관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과 타인을 향한 기대가 줄어들고 더 여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거리 두기는 무엇일까요? SNS 디톡스 모든 알림을 받아들이지 말고 일정 시간을 정해 스스로의 공간을 확보하기. 거절의 용기, 불편한 부탁이나 과한 요구에 애노라고 말할 줄 아는 것. 혼자 있는 시간 존중하기. 혼자 밥 먹고 산책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기.
깊은 관계와 얕은 관계 구분하기 모든 관계를 깊게 만들 필요는 없다. 진짜 소중한 관계만 지켜도 충분하다. 자기 성찰 나는 왜 상대와 거리를 두기 어려운가? 혹은 왜 쉽게 벽을 치는가? 그 원인을 돌아보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인간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지켜내는 균형이다. 가까워져야 따뜻해지고 멀어져야 편안해지는 역설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양극단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 두기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